네, 캐플뉴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 개인 사정 때문에 결방을 하고 프레지던트 데이의 연휴까지 겹쳐 오랜만에 예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 일보 직전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지역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하면서 사실상의 전쟁 직전 상황입니다.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채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LA에서는 내일부터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80만 명까지 치솟던 확진자가 이제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넘어선 한국은 감염자가 급증하자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관리를 중단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신경 쓸 여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면 효과가 수년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카프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I can invest in myself and my future. At a California community college, you can have the future you've always dreamed of. Classes fill up quickly. Enroll today at icangotocollege.com. 네, 한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이 투표일인데 회에서는 내일부터 재외 유권자 투표가 시작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간 가운데 내일부터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남가주 등 LA 총영서관 관할 지역에서는 LA 총영서관 투표소 등 4개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곳은 LA 총영서관 투표소이며 나머지 3개 투표소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투표소는 LA 총영서관, OC 한인회관, 샌디에고 한인회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소재 아시아나 마켓 등 4곳입니다. LA 총영서관 투표소는 내일 오전 8시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운영되며 나머지 3곳은 25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소에 가실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LA 총영서관 관할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는 총 1,792명입니다.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투표함에 도입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포사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라도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칠러 지역 독립 승인과 파병 결정으로 전쟁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러시아의 파병을 침공으로 규정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지역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해 군사 대치가 일촉즉발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칸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이 두 공화국의 평화 유지군 파견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경악한 서방은 곧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의 동맹과 공조해 22일 러시아에 새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병력 투입을 지시함과 따라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4일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분리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과 반군의 교전이 시작돼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동유럽의 F-35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고 발트해 지역에는 보병 800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를 향한 첫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내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는 이전 조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으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 등 러시아 은행 두 곳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등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80만 명까지 치솟았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 전국 49개 주가 마스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빠르게 수그러들면서 80만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만 9,024명으로 2주 전보다 65%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 14일에 80만 6,795명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일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8만 6,559명이었던 것에 비추면 오미크론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 셈입니다. 오미크론은 약 한 달간 맹렬하게 확산한 뒤 다시 한 달간 급격히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둔화하면서 입원 환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때 16만 명에 달했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1일 기준 6만 5,800여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미 전국 50개 주들 중 하와이를 제외한 49개 주가 주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이미 해제했거나 해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하와이주 역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온 것 중 하나로 최근 2주 새 신규 확진자가 약 70%, 입원 환자는 50% 감소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4차 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부스터샷 접종만으로도 추가 접종 없이 수년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부스터샷 접종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차 부스터샷만 맞아도 예방효과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러 최신 연구 결과들은 1차 부스터샷까지 총 3차례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오랫동안 코로나 중증과 사망 위험에 충분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이들 접종자는 앞으로 몇 년간 추가 접종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액산 mRNA 계열 백신을 3회 접종하면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도 침투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다양한 항체가 생성된다고 최신 연구는 밝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항체가 기존 변이와 다른 새 변이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최고 권위 저널에 게재된 최소 4편의 논문에 따르면 항체뿐만 아니라 인체의 다른 면역체계도 몇 달 내지 몇 년간 바이러스를 기억해 파괴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4종의 백신 접종 후 생성된 T세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기존 변이 대비 80%의 효력을 보였는데 앞으로 나타날 새 변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습니다. 앞서 2003년 아시아에서 유행한 사스 감염자들의 경우 T세포가 17년 이상 지속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이처에 관련 논문을 게재한 케이프타운대 면역학자 웬디 버거스는 T세포 반응은 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상원 의원 19명이 연방정부 서비스 정보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 의원실은 자신을 포함해 19명의 상원 의원들이 지난 10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이민자들이 한국어 등 모국어로 연방정부의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은 연방기관의 언어 이용 계획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언어 이용 계획은 연방기관 웹사이트에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소프 상원 의원은 보도자료도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오소프 의원은 집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구는 100만 가구에 달한다며 주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한국어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기세를 높였던 극우 음모론 단체가 QAnon인데요. 이 단체의 창시자 Q가 애리조나 출신 한인 남성이라는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우 음모론 단체 QAnon의 창시자 Q가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군 수뇌부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며 애리조나의 거주 한인 남성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스타트업과 프랑스 언어 학자들은 익명의 네티즌 Q가 남긴 글들과 QAnon 관련자들이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는 2017년 10월 인터넷 게시판에 미국 정부 내 사탄 숭배자가 암약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음모론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최고의 인사들과 정부 내부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공동체인 딥스테이트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이들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Q의 주장이었습니다. Q의 이 주장이 확산되면서 미국 내 보수 세력이 열광하며 결집하기 시작했고 그의 주장을 종교적인 계시로 받아들이는 일들도 나왔습니다. Q의 주장을 신봉하는 이들에겐 QAnon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Q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QAnon은 Q가 정부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 소식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라고 추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Q의 후보로 거론되는 13명의 글과 Q가 남긴 10만 단어 분량의 글을 컴퓨터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추정과 달랐습니다. QAnon의 지도적 인물 중에서 남아공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폴 퍼버와 구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애리조나 한인 론 와킨스가 Q의 정체로 지목된 것입니다. 퍼버는 남아공 국적이지만 오랜 기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등 음모론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활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와킨스는 백인 우월주의와 신나치 성향의 네티즌들이 모이는 A10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후신인 A쿤을 운영해왔으며 현재 애리조나 주 의회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Q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는 퍼버의 글과 유사하지만 이후 와킨스의 특성이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Q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LA 카운티가 지난해 중단됐던 노숙자 인구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 라사는 오늘부터 4일간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인구 실태 파악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에는 자원봉사자 수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이번에는 종이 작성지 대신 셀폰 앱을 사용해 기록을 입력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오는 5월이나 6월에 발표됩니다. 이번 노숙자 인구조사는 오는 6월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돼 앞으로 신임 시장의 노숙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워셔센터 크레이타운 지역은 내일 모레 24일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theycountwillyou.org로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범죄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체포돼 2주간 구금됐던 여성이 LA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흑인 남성이 이름이 같은 백인 범죄자로 오인돼 일주일간 구금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여성 베스니 파버가 최근 LA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체포해 무려 2주간이나 불법 구금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파버는 지난해 4월 LA 공항에서 영문을 모른 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 체포된 것입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TSA 요원을 그녀를 체포해 LA 경찰국에 넘겼습니다. 체포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체포된 이유는 그녀와 이름이 같는 또 다른 베스니 파버라는 여성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은 또 다른 베스니 파버는 텍사스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LA의 파버는 텍사스를 가본 적조차 없었고 그녀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풀려난 것은 구치소에서 감금된 지 2주가 지난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LA의 파버는 텍사스의 파버가 단지 이름만 갖는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무려 2주가 걸린 것입니다.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조차 없었고 자신을 무려 2주가 감금한 LA 경찰국을 상대로 파버는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파버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다. 나는 심지어 텍사스에 가본 적도 없는데 경찰이 내가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2주가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분노가 치밀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가 구금된 동안 그녀의 체포 사실은 충격을 받은 할머니가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LAPD는 지난해 경찰이 파버를 어떤 절차를 걸쳐
구금했는지에 대한 내부 감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러 뉴스 전희 박 기자였습니다. 네, 미 전국 곳곳에서 인력난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LA 메트로에서는 버스를 운전할 인력이 부족해 버스 운행을 촉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메트로는 10분 간격이던 배차 시간을 15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측은 버스 기사 증원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19 12센트로 인상하고 임시 운전사도 채용한다고 합니다. 메트로 일정 변경은 교통국 웹사이트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버스 운전직에 지원하실 분은 바로 이 사이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 방역 당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어제부터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전보호 앱을 이용한 자가격리 관리를 중단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일주일간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은 안전보호 앱을 통해 별도의 관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국 확진자가 급증한 반면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격리 중 관리는 중단되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는 유지됩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이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메즈 의원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타운을 포함한 34지구 내 증오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메즈 의원이 구성하는 태스크포스에는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관계자, 비즈니스 전문가, 학자 등 25명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고메즈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활동에 척수하고 빠르면 다음 달 한인타운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LA 지역은 이번 주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겨울 폭풍이 내일까지 이어져 그레이프바인, 캐스테이크 레이크 등을 지난 5번 프리웨이, 엔텔로 밸리 등을 지나는 14번 및 138번 하이웨이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LA 지역 최저온 기온이 38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운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카페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